아놀드예요. 아놀드, 당신은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오늘은 확실히 당신의 하루가 아니네요. 상태가 심각해요. 하지만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줬으니 가치가 있었을 수도요. 잠깐, 코마 상태에 빠졌나요? 그냥 봐서는 죽었다고 보이지만 속은 아직 살아있어요. 코마 상태에선 외부 자극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K-POP 팬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노래를 몇 년 동안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코마 상태는 며칠부터 몇십 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어요. 에드워드 오바라는 16살에 코마 상태에 빠진 채로 42년을 지냈다고 해요. 환자들의 말에 따르면 코마 상태는 다른 물질이 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들은 길고 습한 복도, 미로를 따라 방황하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거쳤습니다. 혼수 상태의 정도는 글라스고 코마 스케일에 의해 결정되는데 15점은 명확한 의식, 3점은 뇌사입니다. 아놀드, 사람들이 기계를 끄려고 해요. 일어나세요. 그럼 더 이상 이상한 실험도 안 할게요. 터널 끝에 빛이 보여요. 이리 와요, 아놀드.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지만 진짜 걱정했다고요. 그게 뭐예요? 계약서? 벌써 캐스팅이라도 된 건가요? 충분히 읽어봐요, 아놀드. 사인하기 전에 신중해야 해요. 귀 사이에 그 큰 공간이면 렌트로 큰 돈을 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간 머리카락 속에 이런 큰 공간이 있다니.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토바이도 들어가겠네요. 아놀드, 그 배역을 위해선 살을 3배는 찌워야 할 거예요. 배우들은 배역에 최대한 가까이 맞추기 위해 짧은 시간에 살을 찌우고 빼곤 해요.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크리스찬 베일은 살을 9번이나 빼야 했대요. 30kg 정도를 찌운 적도 있고요. 66파운드라니. 살을 빨리 찌우기 위해선 큰 접시를 활용해요. 이러면 많은 양도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간식도 늘리고요. 말린 과일, 견과류, 땅콩버터 샌드위치, 디저트도 잊지 마세요. 아놀드,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주연 배우를 맡을 수 있겠네요. 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이래서 살을 찌운 거라고요? 휴, 아놀드. 큰 노력에 비해 결과가 너무 초라해요. 집으로 갈 차비도 못 받았잖아요. 그냥 걸어가기로 한 건가요? 잠깐, 아놀드. 괜찮은 거죠? 갑자기 늘어난 무게로 뼈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봐요. 152cm에 93kg면 BMI가 40 이상입니다. 클래스 3 비만이요, 아놀드. 심각하게 도움이 필요하네요. 여기요,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친구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여기선 몇 분 만에 필요 없는 지방이 전부 빠지죠. 좋아 보이네요. 안 돼. 흘러내리는 피부가 다음부터 결정을 잘하게라도 만들어 주겠죠? 빠진 지방에 대해서는 암시장 일부 화장품 회사는 1kg에 최대 15,000달러를 기꺼이 지불한다고 해요. 그래요, 아놀드. 일단 집으로 가요. TV를 켜고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요, 바보처럼 있는 거 말이에요.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아,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 더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아, 그렇군요.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진 죽을 수도 없대요. 힘내요, 아놀드. 조금 으스스하네요. 뭐야, 왜 불이 꺼졌죠? 아놀드,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무슨 일이야? 아놀드, 달려요. 세상에, 13세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종교 재판을 하는 시간인가 봐요. 엄청나네요. 재판의 주요 임무는 이단자들을 잡아내는 거였어요. 네? 아놀드가 뭘 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핸드폰을 어둠의 마법이라고 생각했대요. 재판이 일어나는 방식은 보기 좋지 않아요.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은 카톨릭 사상과 완전히 모순되었죠. 아놀드, 운이 없네요. 당시엔 모든 빨간머리가 악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긴장 마요. 일단 질문을 할 거예요. 앉아서 진정해봐요. 이 의자는 특별히 쇠로 만들어져서 금방 뜨거워져요. 대부분 이 고문으로 자백을 하게 되어 있죠. 전부 포기하세요, 아놀드. 종교 재판 동안 많은 이교 의식이 흑마법으로 의심되었고 그들은 이교도를 카톨릭으로 개종시키려 했어요. 그래요, 아놀드. 말을 잘 따르면 나갈 수도 있어요. 때때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풀어주기도 했죠. 이럴 수가, 이번엔 왜 그러죠? 누군가 고소를 했나봐요. 가끔 처리하고 싶은 사람을 몰아가기도 했대요. 더 이상의 고문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소개할게요. 스페인 부츠, 2단의 포크, 그리고 유다의 요람. 아놀드, 모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걸 추천해요. 그래요, 여기에 서명하면 당신이 강령술사, 마술사와 노움이란 걸 인정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고문은 끝났고 재판에서 사람을 처형하지는 않았어요. 자백을 한 후에는 법원으로 가게 되죠. 진정해요, 아놀드. 불태우지는 않을 거예요. 법에는 목을 자르라고 되어 있어요. 우와, 다들 손에서 나오는 불에 겁이 질렸어요. 엄청난 마법이라고 생각하네요.
중세시대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와 벌들 중 승자는 없어요. 서로 비겼네요. 그냥 아놀드가 가장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잘 있어요, 아놀드.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아놀드의 사회공포증에 내가 항상 같이 맞서 싸워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아놀드를 떼어놨어요. 정확히 말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로 데리고 왔죠. 이 산의 다른 이름은 초모룽마예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이죠. 있기 전에 알려주는데 나한테 $50,000 빚졌어요, 아놀드. 여기까지 오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죠.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선 고급 장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긴 산소가 거의 없고 아주 춥거든요. 아놀드, 어서 내려가요. 1km는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아놀드. 하지만 천천히 움직여야 하죠. 여기 산소량은 평지의 3분의 1이에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죠. 산소가 부족하면 뇌가 시간을 잘못 인식합니다. 3시간 동안 5m를 가는 건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자, 다행히도 정상에서는 바람이 초속 200m로 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놀드. 3분 만에 8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심해요, 아놀드.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럭키네요, 아놀드. 쓰레기통에 떨어졌어요. 에베레스트에 가는 사람들은 산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리고 가서 정부는 쓰레기를 주워오면 1kg당 $2씩 보상해줍니다. 내 $50,000를 갚으려고요, 아놀드. 아놀드, 숨을 너무 많이 쉬지 말아요. 영하 60도에서는 폐가 건조하기 시작해요. 이런 곳에서 기침을 하다간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요. 아놀드,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체를 치울 수 없어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시체가 산봉우리의 고도를 표기하기에 얼마나 유용한데요. 아놀드, 그래도 뭔가 유용한 일을 찾아서 다행이네요. 끔찍하게 춥던 곳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아놀드. 근데 긴장을 너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해 헛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아놀드를 캠프파이어 옆으로 데려다 놨네요. 깨어나서 다행이지만 아직 6km는 더 가야 해요. 집에 갈 만큼의 힘이 남아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요. 잠깐! 아놀드! 좋은 생각이 있어요. 마르코 시프레디를 따라 해봐요.
2001년에 스노보드를 타고 에베레스트 산을 내려갔어요. 자, 할 수 있어요, 아놀드. 화이팅! 뼈가 몇 개 부러졌고 동상이 심해요. 그래도 드디어 내려왔어요, 아놀드. 믿어져요, 아놀드? 나랑 같이 고함 질러요. 야호! 아놀드 장난이에요. 산에서 소리를 치면 안 돼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두고 가진 않을 거예요. 내 5만 달러를 갚아야죠. 아놀드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요. 아놀드. 안녕, 아놀드. 스폿한테 명령을 가르치고 있나요? 좋아요.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 아놀드! 오, 저런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아놀드. 겁먹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 생매장 당했어요. 로드리고 코르테스처럼. 하하하. 소리 지르지 말아요. 소리를 지르면 공포감과 심장박동, 그리고 그에 따라 사용되는 산소량이 증가해요. 산소가 고갈될 때까지 이 관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2시간밖에 없다고요. 아놀드, 휴대폰 그렇게 깊이 묻히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신호 눈금이 하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면 구해주겠죠? 장담은 못해요. 다들 아놀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누군가 장난 전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니까요. 인터넷으로 연결해봐요. 누군가 아놀드의 인스타를 봐주겠죠? 물론 재밌는 옷을 입은 고양이, 아리아나 그란데가 새로 올린 사진, 웃긴 모양의 감자 사진을 본 다음에요. 아, 이거예요. 지오태그를 이용한 게시물은 79% 더 인기가 많아요. 석유를 찾았다는 포스트를 올리면 도널드 트럼프의 관심을 받겠죠? 위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동물적 본능이 깨어날 수도 있대요. 글쎄, 깨어날 줄 알았는데요. 아놀드, 산소가 부족하면 헛것을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글에 찾아볼까요? 당신의 인생에 관뚜껑에 못을 박듯 망치질을 하지 말고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킬빌2! 우마서머처럼 하면 되죠? 뚜껑에 구멍을 뚫어요. 용기를 내서 나루토처럼 분노의 힘을 모은 다음 아팠나요? 어떻게든 뚜껑을 부셔야 해요.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요. 아놀드, 그게 뭐예요? 그만해요. 아놀드는 관 밖으로 나가도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건 되겠어요. 잘해봐요, 아놀드. 파시스트에게서 탈출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리 아일리시의 흐느끼는 노래에서 해냈어요. 이제 파낸 흙을 관 속에 채워나가면서 나갈 길을 만들어내요. 티셔츠를 들어 올린 다음 머리에 감싸줘요. 그렇게 하면 얼굴이 흙에 파묻혀 질식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놀드! 일어나요! 또 헛것을 봤군요. 자신의 키와 비슷하거나 키보다 얕은 깊이라면 나가기 훨씬 수월하겠죠. 하지만 2m는 더 올라가야 하니 지렁이처럼 해보는 게 어때요? 아놀드, 조금만 더요? 축하해요. 살아났어요, 아놀드. 아놀드, 그게 마술인가요? 유명해지고 싶다면 더 특별한 게 필요해요. 진짜 마법처럼요. 예를 들면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손이 묶인 채 산채로 묻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당신을 산채로 묻을 거예요. 벌써 3번째지만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이번엔 더 특별하게 할게요. 손을 묶을 거예요. 그리고 관도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놀드. 준비됐죠? 들어오세요. 처음이 아니니까 중요한 규칙은 배웠을 거라 믿어요. 산소를 유지하려면 차분하고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수갑부터 해결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 한쪽씩만 포기하고 수갑을 빼는 건 어떤가요?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 손가락이 2개나 남아있어요. 벨트나 시계로 뚜껑을 열어보세요. 금속 관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놀드, 진심이에요? 장난이잖아요. 금속은 부서지지 않아요. 당신 위엔 2m 높이의 흙이 있고 거의 2.5톤의 무게로 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3번째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놀드? 잠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니 후딘이네요. 해리 후딘이도 같은 방식으로 관의 측벽에 있는 비밀 구획을 통해 터널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해치를 통해 위에서 관에 떨어졌고 반미터의 흙으로 몸을 덮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치가 안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쉽게 보낼 리가 있겠어요, 아놀드? 빨리 수영하세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요. 아, 그래요.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콘크리트 용액은 물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알칼리성 분자를 형성하고 피부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해냈어요. 결국 모두의 관심을 받았네요. 영광을 누려보세요. 오, 노숙자에게 털릴 것 같네요, 아놀드. 아니, 애초에 돈이 있어야 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이에요. 제 카메라를 뺏을 줄 알았거든요. 이 사람 괜찮은 걸까요? 이를 한 번이라도 닦았더라면 몇 주 동안 낫지 않은 구강궤양을 알아챘을 텐데 말이죠. 이거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암입니다. 아무리 허약한 몸이라도 하루에 수백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가끔은 문제가 생겨 보통 세포와 다른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게 돼요. 이 세포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을 거고요. 건강한 몸의 면역 체계는 이런 세포를 당장 잡아내요. 하지만 몸이 계속 치유하는 데에만 힘을 쏟다 보면 암세포에 대응할 힘이 남지 않게 되는 거죠. 아놀드도 암에 걸리고 싶어요? 정말 쉬워요. 부모님이 암에 걸린 적이 있으시면 아놀드도 암에 걸릴 확률이 10%예요. 싫어요? 돌연변이는 방사선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 보호장치 없이 있거나 또는 1000일 동안 국주 우주정거장에 살면 돼요. 하루에 담배 6개를 피거나 훈제고기를 2kg씩 10년 동안 먹는 방법도 있어요. 눈 깜짝할 새에 돌연변이 세포가 거대한 종양으로 변하는 거죠. 먹는 음식이 위로 통과하지도 못하잖아요. 봐요. 변형된 세포는 혈류를 타고 들어가 간, 폐와 뇌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자, 독을 뿌려볼까요? 화학요법은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건강한 세포도 다 죽게 되죠. 아놀드, 어서 나가요. 자, 이제 기다려볼까요? 아니, 기다리는 동안 도망가요! 도망가요, 아놀드!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오,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원은 시청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새로운 로켓을 발사했더니 우주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소행성을 발사했다고요? 아놀드, 진정해요. 아놀드는 소행성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소행성은 우주에서 만들어진 천체이죠. 무게는 몇 그램에서 시작해서 수천 톤까지 나가요. 아, 겁먹진 말아요. 소행성이 사람에게 떨어진 적은 1954년에 역사상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그냥 다리에 맞았대요. 와, 누군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나섰네요. 정말 용감해 보이지 않나요? 오늘의 에피소드는 가장 짧고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에피소드가 아니군요. 그럼 취소해요. 그런 거죠 뭐.
우리의 지구가 파괴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구원자가 있을까요? 설마? 아놀드? 좋아요. 자, 옷을 골라줄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딱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스페이스X에서 진행 중인 다트 프로젝트를 따라하죠. 2022년에 500kg의 우주선을 디디모스라는 소행성을 향해 초속 6km의 속도로 충돌시킬 예정이랍니다. 오토파일럿은 아직 설치가 안 됐으니까 아놀드가 직접 조정을 해야 되겠죠? 영웅이 되는 거죠. 와, 아놀드 살아남았네요. 다른 하급 생명체들처럼요. 마치 미생물 같아요. 자, 하지만 이제 문제는 물이에요. 지름 100km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10만 제곱킬로미터 내 반경에 있는 거의 모든 생명이 파괴됐거든요. 유황도 다량으로 방출되었습니다. 파괴로 인한 먼지와 재는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태양의 광선을 막아버린 거죠. 자, 배고프겠죠? 우주선 안에 식량을 저장해둬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식이 없었다고요? 어쩌죠? 이제 지구에 남은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우주복을 입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바깥은 영하 50도거든요.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걷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조심해요. 바퀴벌레들도 살아남았다는 걸 알려줘야 되겠죠? 조금 변하긴 했지만요. 빨리 도망가요, 아놀드. 무한한 공간 저 너머로. 아놀드의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죠? 있는 중인 걸까요? 아놀드, 알고 있어? 전 세계에 약 7,500메가톤 용량의 핵탄두가 15,000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쪽으로 5분 전에 그중 하나를 보냈다는 거. 너도 알고 있어야 할 거야. 빨리 도망가도 소용없어, 아놀드. 고농도 전자펄스는 모든 전자장치를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현대의 자동차들은 이런 고농도 전자방사에 너무 취약하다고. 순수 그리핀으로 만들어진 이런 고물차는 원자 수준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해서 어떻게든 기적적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겠는걸? 말라 비틀어진 엉덩이를 빨리 빼야 할 거야, 아놀드. 만약 네가 버섯구름을 보게 된다면 그 방향으로 엄지를 올려 세워봐. 만약 구름이 네 엄지보다 크다면 넌 방사능 지역에 있는 거야. 엄청 운이 좋은데 혹시 선크림 가진 거 있어? 농담이라고. 얼른 여기서 도망가야 한다고. 빨리. 극소량의 방사능이라도 이미 네 DNA를 천천히 파괴시키기 시작했다고. 기분이 어때, 친구? 맞아, 샤워를 하기 좋은 시간이야. 오염물질을 씻어내기 위해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건 널 살릴 가능성을 높여줄 거야. 너 정수기는 있는 거지, 아놀드? 가장 약한 방사선이더라도 결국은 악성 종양을 일으키게 되지. 축하해. 넌 결국 핵 공격을 겪어내면서 더 이상 할로윈 의상이 필요 없게 되었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만약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핵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쏜다면 진짜 대재앙이 오게 되는 거야, 아놀드.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거라고. 넌 이제 죽게 되는 거야, 친구. 오늘은 센티널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할 거예요. 하지만 육지에 발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아놀드! 세상에서 가장 거칠고 전대적인 부족에게 붙잡혔어요. 손님들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아놀드를 먹어버릴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로 드럼 8개, 정맥으로 활 5개, 그리고 텅 빈 두개골로 큰 머그잔을 만들겠죠. 아놀드의 두피는 추장의 장식품이 될 거예요. 아놀드 어디 가요? 와, 진짜 외계인이 존재하는지는 몰랐네요. 아놀드의 몸을 이용해 아주 유용한 일을 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의 몸은 수분 70%, 유기물 24%와 무기물 6%로 이루어져 있죠. 오이에도 85에서 90% 정도 되는 다량의 수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아놀드는 아주 감정적인 오이인 거죠. 나머지 무기 원소 6%로는 유용한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는 6cm짜리의 못을 만들 수 있는 철분이 있어요. 헤드폰을 만들 만큼의 구리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모두 아놀드가 살아있는 동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대부분을 제거해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인간의 몸은 연약해 보이지만 위, 비장, 간의 75%, 장의 80%, 콩팥 하나, 폐 하나, 그리고 골반 내에 있는 거의 모든 장기들과 서해관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오이와 매우 비슷한 상태가 되겠지만 죽진 않을 거고 공짜 헤드폰도 받게 될 거예요. 품질이 좀 걱정되긴 하지만요. 하지만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사실 우리 몸은 탄소, 수소, 나트륨과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이 화학 원소들은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인간의 몸에는 TNT 175g에 맞먹는 숨겨진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폭발의 강도는 살아있는 동안 짠 음식을 얼마나 먹었는지와 정비례할 겁니다.